서동구의 넘버스 숫자로 시장을 읽고 종목까지 또 골라보는 시간이죠. MTNW 아임주식연구소 서동구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 보기 전에 종목 진단부터 하겠습니다. KMW 12월 말에 말씀하셨는데 또 좀 조정을 함께 받긴 했지만 고가 기준으로는 10% 넘게 올랐습니다. KMW 5G 잠깐 리뷰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2월 15일 날 미국에서 약 89조 원 정도로 주가수 경매가 종료가 됐죠. 과연 우리 삼성전자발 수주 소식들이 나올 수 있는지 2월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 KMW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발뿐만이 아니라 노키아라든가 에리슨하고도 손을 잡고 통신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되더라도 5G 쪽에 있어서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주봉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2019년 3월 이후부터요. 물론 2019년도에 아주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면서 고점을 돌파했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바로 2019년 3월부터의 장기 추세선을 보면은 한 번도 훼손시키지 않는 살짝 이탈이 됐다가도 곧바로 지지선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2020년 그리고 2020년에 어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다라는 측면에서는 2021년부터 또 다른 어떤 주가 상승의 그런 흐름들이 잘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는 자리 7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2021년도 5G 쪽 어떻게 보면 이 5G 전반적인 흐름들이 마치 양치기 소년 같은 뭔가 간다 하면서도 못 가는 흐름인데 올해 2021년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측면에서 1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9만 5천 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대응할 만한 그런 위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숫자를 통해서 시장 흐름 읽어보고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목하시는 숫자는 37이네요. 37은 예,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뭐 이 소위 말하는 공포 지수는 저점권 바닥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죠. 그러다가 변동성이 연출될 때마다 튀어오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6월 15일 날 39를 기록한 이후에 20 레벨에서 움직이던 이 공포 지수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37까지 올라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잠깐 준비된 그림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공포지수가요, 우리가 이제 변동성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 3월 19일 날 71 레벨까지도 올라갔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세로 반전이 돼주니까 지난 6월 달에 말씀드렸던 이 39를 기록으로 해서 계속 하방에서 20 레벨에서 움직였던 흐름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지난 12월 말부터 우리 주가가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공포지수는 슬금슬금 올라왔었죠. 그리고 1월 11일 날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3,266포인트를 기록한 이후에 36.58까지도 치솟았다가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금요일 날 37.04까지 기록한 이후에 주춤거리고 오늘은 다시 또 이 35 레벨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느냐. 결국 이런 시장 변동성 공포 지수가 추가적인 하향 안정화를 보이는가가 또 우리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표로서 여러분들이 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를 장중에도 계속 체크해 나가시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종목에서 치시면 안 되고요. 업종에서 치시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거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자, 넘버스 두 번째 숫자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달러 인덱스 지수와 우리 환율과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쯤에 아마 말씀을 드린 이후에는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또 이 90.5와 그리고 1121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달러 인덱스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안전자산 쪽으로의 회귀 현상이다. 여러 재정 투자라든가 달러와의 약세 현상에 대한 요인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지난주부터 우리 시장이 1110원대에 있던 달러화가 1121원까지도 치솟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달러 인덱스 지표도 어떤 급등세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아니겠냐. 최소한도 90일 레벨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된 비교되는 화면을 같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 지수는 12월 이후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한때 89.21까지도 내려왔다가요. 이 91 레벨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한다면 우리 원달러 환율은 1110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환율은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면서 1119원 그리고 1121.50원까지 갔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1116원대로 다시 내려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물론 게임스탑과 관련된 공매도 사태라든가 또 중국에서의 어떤 이 유동성 회수 문제 또 그리고 또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지연이 된 데 따른 이러한 여파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 원달러 환율에만 적용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어떠한 흐름들 속에서의 원달러 환율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인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다행스럽게도 미 선물지수의 하락이라든가 또 주말에 미국 시장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선반영된 부분들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5일 만에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러한 요인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다시 또 유입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 시장이 단기적인 어떠한 기간 조정이라든가 가격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어떤 시장의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소 흔들리는 흐름들, 그렇다면 유동성이라든가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진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포의 살아라는 말처럼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오전장에 충분히 저점을 이용해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바로 업황이 개선이 되고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추격 매수보다는 저가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숫자로 시장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는 보통 종목, 관심 종목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숫자는 1조 원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LG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G전자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동안 분기 또는, 연말 이랬을 때 보통 영업이익이 2조 5천억에서 한 3조 5천억 정도 잘 나오면 이런 흐름이었는데요. 바로 이 스마트폰 부분과 관련된 매각이라든가 또 분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제대로 전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분기마다 또는 계속해서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어 제친다라는 이러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결산 실적으로 기준했을 때 영업이익 4조 원 시대를 열어본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장 부분의 흑자 전환과 성장세, 그리고 또 모바일 부분 매각에 따른 어떠한 부실한 사업 부분을 정리한다라는 것이 한 기업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성장에 그리고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거둘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LG전자를 현재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볼 만한 가격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만은 세계 3위 전장 업체와의 이러한 손을 잡고 성장의 모멘텀을 새로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여타 종목들과 달리 21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또 주봉상으로도요. 바로 지난주에 조정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도 지지라인을 잘 위치해주고 있고
보조선에 대한 이 지지력을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고 싶었던 종목 이렇게 기다리는 조정이 왔을 때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한 위치 아니겠느냐. 결국 13만 5천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LG전자를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종목 숫자로 보는 관심 종목 LG전자였고요. 무료 오픈 카톡방 무슨 얘기 하시는지 30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요즘 시장이 워낙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어떠한 종목들을 대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동구의 넘버스 아임주식연구소 MTNW 서동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수가 변동성이 너무 큰 상황이라요. 빠질 때 70포인트가 빠지고 오늘은 또 거의 50포인트가 오르는 그런 국면이다. 코스닥은 2%가 오르기 때문에요.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믿음이 있는가 이걸 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공감1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